청와대가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한편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는 했는데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정치권 이슈 추훈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수 전 차관 아주 유력한 후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지명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김호수 전 법무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을 했는데 예. 김호수 후보자는 법무차관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예. 그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 밑에서 아. 22개월, 그러니까 예. 만 2년 가까이 법무차관을 쭉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검찰 조직을 장악하기에 아주 그 적합한 인물이다. 아. 이런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예, 생각이 예. 되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검찰을 맡기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는 법무장관 대행 역할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법무차관의 퇴임 이후에는 뭐 감사원 감사위원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뭐 국민권익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뭐 금융감독원장 주요 요직이 있으면 항상 거론이 됐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청와대에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단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법연수원 20기거든요. 예. 지금 네. 윤석열 전 총장이 23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3기를 다시 역주행한다는 그런 그렇죠. 의미거든요. 예. 지금까지 검찰총장 임명할 때 이렇게 역주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김호수 그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라면은 예. 검찰 조직의 안정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 후보로 추천이 됐을 때는 김호수 전 차관이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구색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했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인사청문회가 5월 말쯤에 열릴 겁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면은 정부 인사 발령안이 이제 그 심의 의결이 되면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굉장한 여야 간의 그 전선이 형성될 겁니다. 예, 여기 예. 그 검찰총장 그 인사청문회를 두고 예. 국민의힘은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친정부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뭐 월성 그 원전 수사라든지 예. 아니면은 아니면은 울산시장 그 선거라든지 아니면 김학의 출국 금지 이런저런 그 현 정부의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사를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막아주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틀 것이 아니냐라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하게 여야 전선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인 김호수 총장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면은 현 23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위임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야당은 파악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되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현충원을 참배했는데 상당히 통합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점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 네 분의 묘역을 다 일일이 참배를 했고요. 물론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대표가 임명이 되면은 뭐 문재인 그 2015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당 대표에 임명된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모든 대통령 묘역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전통처럼 내려오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손원일 제독이라든가 김종호 장관, 김종호 전 장군 묘역 등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묘역을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일일이 서명을
한 것이 눈에 띄고요. 네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하고 나서 실사구시란 말을 썼습니다. 실사구시를 계승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민주당 쇄신 방향을 실사구시에 두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민주당 쇄신 방향은 실사구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이제 앞으로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제 송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아닌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과 만났습니다. 차례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부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했지만 좀 민주당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의 방점이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정책 주도권도 아무래도 당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한 게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 준비, 그다음에 미래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이것들을 잘 준비해야 새로 된 대통령이 효과적인 정부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다만 당정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무수석이 항상 국회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잘 소통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지런히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쫓아다니겠습니다. 예. 자, 송영길 대표가 당이 주도하는 정책, 당이 정책을 만들고 내각이 따르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앞으로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 간 혹시 뭐 갈등이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지만은 그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청와대보다는 당이 중심으로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그건 숙명입니다. 예. 송영길 대표도 그 동안에 당의 역할이 아주 그 청와대에 끌려갔다. 사실 민주당 정부라고 하지만은 청와대 정부가 아니었냐 예. 이런 반성하에서 당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송영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의 기조를 바꾸거나 이렇게 완전히 턴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다음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나 청와대가 이렇게 턴인할 수 있지. 송영길 대표 체제로 중심으로 해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네. 송영길 대표는 그 전까지 관리하는 데 주력할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습니다. 조금 전 지명 후 첫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예. 한번 그 처음부터 좀 들었으면 예, 좋겠는데요. 앞부분이 좀 잘려서 네.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혹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예, 지금 앞부분이 좀 잘려서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뭐 인사청문회 준비 철저히 하고 뭐 더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뭐 검찰 개혁 이야기가 했을 것 같은데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당청 관계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또 송영길 대표 오후에 야당 대표들을 예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는데 오늘은 이제 수인사기 때문에 예. 상견례이기 때문에 서로 덕담 위주로 오고 가고 했을 건데 예.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이 다음 달 정도에 새로운 또 대표를 선출을 하면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힘을 합쳐서 그동안은 이제 여야 간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그 관계를 조금은 더 협치까지는 아니라도 국민한테 걱정을 주지 않는 정치를 펴야 되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예. 충분히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자세가 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앞서서 저희가 잠깐 그 소회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전체 이야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들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후보자로서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예,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전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검찰 내부에 이런저런 갈등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임기 말이면은 검찰이 참 그 자기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 예. 위치입니다. 그 임기 말에 검찰총장으로서 상당히 그 임무의 막중함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좋기도 하지만 심경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호수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의 소감 잠깐 들었고요. 계속해서 청문회 이야기 해볼게요. 내일부터 5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국민의힘 경우에는 1명 혹은 2명은 반드시 낙마시켜야겠다라고 예. 잔뜩 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왜냐하면 이제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원내 사령탑이 교체된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단단히 그 칼을 벼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뭐 정치적인 그런 논쟁하고는 떠나서 장관 후보자들의 그 의혹이 드러난 걸 보니까 사실 납득 못하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예. 있습니다.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외교관 이삿짐에다가 고가 도자기를 대량 반입한 다음에 예. 판매를 했다. 그리고 임호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경우에는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해외 학회에 딸들을 같이 이렇게 예. 같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꿈은 장관 아닙니까? 예. 네. 그를 장관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신사 그 관리들 예. 이렇게 주변 관리들을 철저히 했어야죠. 예. 만약에 흠결이 있으면은 요청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교수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 민간인이었더라면은 만약에 흠결이 있다라고 느끼면은 그냥 안 하고 전문가로 남아야죠. 그것이 예. 마치 이렇게 그 청문회까지 올라와서 낱낱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점들, 도덕성 문제들이 이렇게 까발겨지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한테도 비극이고요. 예. 그 전에 사전에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자기 관리들을 필요한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런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건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대로 체크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몇 가지는 체크 못했을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그냥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이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 이렇게 드러나고 흠결이 드러나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임명을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30% 밑으로도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는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의 내임덕이나 이 그 급속히 당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특히 도덕성 문제에 민감하는데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후폭풍 감당할 수 있을지 저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인사청문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3%로 나왔습니다. 예. 물론 30%를 넘겼지만은 예.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리얼미터 조사라는 최저입니다. 예. 물론 갤럽 조사 같은 경우면은 30%가 이미 붕괴된 것으로 예. 나타나고 있지만은 리얼미터 조사로는 최저인데 특히 20대의 이반이 눈에 띄고요. 예. 거기다가 그동안에 강고한 지지층이었던 40대도 부정평가가 56%나 됐습니다. 예. 긍정평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40대의 이반도 지금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